번째 순서는 바로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이제 파이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색하네요. 저희가 차은수 수장님이 잠시 휴가를 가신 그 대안으로 맞아요. 김태성 팀장님이 오셨거든요. 시장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 보고 우리 증시 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사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여러분들 조금은 편하게 좀 주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막상 시장이 열리고 나니까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좀 피로도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조정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쉬어갈 때 잘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랐다 그래도 뭐 2%, 3%대 빠져버리면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갈 때 저는 지금처럼 약조정에서 머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3대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도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시피 우리나라 2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도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피로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자금이 코스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피, 코스닥 저는 키 맞추기를 통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다. 하락하는 것도 잘 빠지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장이 좀 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게 기다려 보겠고요. 그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 민감주 흐름이 좋은데 두 가지 리포트도 그 맞아요. 안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진성TC부터 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이 고른 첫 번째 종목인데요. 좋은 회사를 입증한 3분기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었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일단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다시 금리에 대한 압박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현재의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사실 진성TC보다는 여러분들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또 중소형 개별주에게도 관심을 좀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성T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각각 38% 혹은 37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는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잘 나왔느냐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현대차도 기아도 우리나라 내노라는 기업 모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운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의 증가, 그러니까 3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실적을 잘 낸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크게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의 경우에는 무언가 경기가 활발하고 그쵸. 투자를 하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의 막 정책 수혜를 맞아요. 받을 때 그때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뭐 굵직한 기계주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이 진성TC가 조금 더 나은 뭔가 좀 우월한 면이 있다면 그쵸. 뭘까요? 많죠.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요인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일단 진성TC 그냥 쉽게 말해서 굴삭기,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일단 일시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환차익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 지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환율 차익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즉 진성TC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의 대다수가 지금 미국발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모멘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판가를
인상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아마 판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원자재 혹은 뭐 식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대다수의 제조기업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바로 판매하는 가격의 단가를 인상한 겁니다. 그래야 원자재가 더 오른다 하더라도 회사가 마진율을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환달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판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 또 공교롭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다시 완화 국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랐던 원자재 가격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값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유소.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 네. 내려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의 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지만 내려갈 때는 또 시간차를 두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의 갭 동안 충분히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건설 경기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 가서 공장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먼 미래이긴 해도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도 충분히 맞아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그 경기민감 섹터에서 이러한 재건 관련주라고 묶이는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현대건설기계랑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TC 이 세 가지의 차트만 돌려보셔도 너무나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10월 말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보여줬고 수급 누르면 외국인과 기관은 뭐 보일 때마다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건지, 또 진성TC를 궁금해하신 투자자분들에게 핵심으로 드려야 될 이 리포트의 주안점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사의 매출 대다수가 미국발이라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좀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달러를 많이 벌어야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남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밥캣이라든지 이러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진성TC는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더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는 시총상위 대형주들에게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 자금이 시장에서 지금 엑시트하지 않고 그 안에서 돈다면 당연히 중소형 개별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변동성을 노려보자. 그러니까 탄력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더 중소형 개별주에 적합할 수 있는 진성TC 혹은 DY파워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성TC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대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IT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인프라 관련주들 혹은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진성TC의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권해볼 만한지 리포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뭐 결과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 오. 현재 구간도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차익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는 지금보다 더 장기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아마 주말 내내
중국발 좋은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완화가 되는 모습들 혹은 경기 부양에 따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수주를 하고 있는 진성티 씨, 만약 중국에서도 지금 또 완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성티 씨 현재 가격도 굉장히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환경과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 줄평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성티 씨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화학주들 섹터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화학 외에 플러스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긴 했는데 화학 안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최첨단 소재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랍니다. 이 효첨소라고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부르시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효첨소의 전성기는 그 코로나 거의 끝 무렵쯤에 효성 그룹주들이 그쵸. 중국에서 돈을 쓸어 모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또 실적이 좋아졌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레포트의 큰 제목만 놓고 보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레포트에 보면 효성 첨단 소재, 최첨단 소재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3분기 실적, 효성 첨단 소재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최첨단 소재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첨단 소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3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랬는데 왜 효성 첨단 소재는 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레포트가 나왔고 또 주가는 왜 반응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라봤던 쪽은 최첨단 소재 특히 이 아라미드라고 하는 탄소 섬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만들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지금 당장 다른 산업 부문에 다른 사업 파트에서 실적이 부진한 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정말로 이 효성 첨단 소재를 이끌고 가야 하는 최첨단 소재 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 지금의 이 가격의 조정은 오히려 주가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구간으로 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효성 첨단 소재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효성 첨단 소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일단 리포트 제목에 속지 말자고 그렇죠. 했어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이라는 것은 또 팩트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죠. 그런데 생각보다 공화당이 힘을 못 썼습니다. 못 썼어요. 그러면 결국 바이든 정부가 가장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IRA 법안 혹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라미드가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높다 보니까 그런 수혜를 또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선거 결과의 가장 큰 또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 또 효성첨단 소재처럼 또 그 안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실적이 크게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효성첨단 소재 지금 3분기에서 실적은 그다지 좋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4분기 혹은 내년까지 실적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효성첨단 소재의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완성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하게 되면서 IRA 법안 혹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수혜들을 많이 받아가는데 이 양쪽 모두의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본업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효성첨단 소재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타이어 코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아라미드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각광을 받으면 또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장 흐름이 좋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봤을 때 투자자분들의 핵심 아이디어로 뭘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지금 저희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하니까 또 항상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효성 TNC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효성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로 뭘 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일단 첫 번째는 IRA 법안을 통해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 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또 아라미드에 대한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효성 첨단 소재도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였었던 그룹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기, 수소,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이 안에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제는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본다면 나머지 4가지 에너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야 할 차례, 특히 이제 수소에서 한 번 더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작은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수소 에너지 관련 테마로서의 상승세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그 중간 선거 결과도 이 회사에 있어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타이어 코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IRA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투자 핵심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 말씀해주신 것처럼 헤드라인만 보면은 살짝 속을 수 있는 그렇죠. 리포트였는데 또 내용을 보면 좋아진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믿어봐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포트가 나올 때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으면 사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효성천잠 소재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진성TC처럼 이제 반등권역이 이제 시작되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투심이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일단 우리가 기대했었던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다. 저는 이게 이미 재료 노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혹은 뭐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효성 첨단 소재는 현재 위치에서의 매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영석 소장님의 리포트는 리포트 내용에 조금 더 주안점을 준다면 또 네. 김태성 팀장님은 리포트 투자 의견을 과연 내가 동의하게 보는지 그렇죠. 아닌지 약간 투자 관점으로 또 봐주셔서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도와주셨고요. 내일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